앞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체류 2년 이상을 입증하지 못하면 바로 추방 조치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와 자금 확보를 위해 부채 한도를 늘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이민서비스국의 유학생 비자 늑장 처리 문제로 학생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앞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이민국 단속 요원에게 적발돼 미국 체류 2년 이상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방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 조치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데일리 비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오늘 신속 추방 규정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은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거주한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육로 국경 100마일 내에서 밀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체포된 불법 체류자에게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신속 추방 규정은 미 국경에서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미 전국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정이 시행되면 29만 7천 명의 불법 체류자가 즉각 추방될 것으로 이민정책연구소가 추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ICE 요원에게 단속됐을 때 체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대상은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도서관 카드와 소셜미디어 태그인 등도 체류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이 같은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전적으로 ICE 요원의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서관 카드 등은 더 이상 체류 증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번 신속 추방 규정은 국경 입국 나홀로 아동이나 자국 송환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심각한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이민법원의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누적 부채에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와 자금 확보를 위해 부채 한도를 늘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2011년 발효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설정된 부채 한도를 2년간 3,200억 달러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합의 조건으로 750억 달러의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통해 국내 지출과 국방 예산을 동등하게 증가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란 사태 등 국제 긴장 관계 속에 늘어나는 외교 안보 분야 예산과 마찬가지로 노인 복지 등 미국 내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되면 재정 고갈 위기에서 벗어나고 내년 예산에서도 재정 지출 축소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증시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쌓인 누적 부채에다 올해에도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오는 9월 재정 적자가 부채 한도에 달해 국가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올 한 해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7,4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19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기준 20조 달러를 돌파하며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 증가와 복지 지원 증가에 따라 늘어난 연방정부 예산은 부채 증가와 이자 지출 증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 2년간 미 재정 적자는 2조 달러 이상 불어났는데 이는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이민서비스국의 유학생 비자 늑장 처리 문제로 학생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신속한 비자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학들은 8월 말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생 비자, F1 발급이 예전에 비해 6주에서 8주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 제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많은 대표적인 대학 중 하나인 캔자스 대학의 경우 신입생 중 유학생만 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프린스턴, 매사추세츠 공대 등은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신속한 비자 승인을 촉구하고 나서며 의회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프로그램 승인도 늦어지면서 졸업생들이 인턴십이나 취업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유학생 수는 감소 추세로 2015-2016 학년도 2.9%가 감소한 뒤 이듬해 또다시 6.9%가 줄었고 유학생들의 졸업률도 함께 떨어져 2016-2017 학년도는 전년에 비해 유학생 졸업률이 6.8% 하락했습니다.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에도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유학생 수는 100만 명이 넘으며 이들은 39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 수도 45만 5천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인 앤디 킴 의원이 올 상반기에만 120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자금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김 의원의 재선 행보를 놓고 선거 분석 매체들은 우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앤디 킴 의원은 118만 6,165달러 모금에 성공했으며 선거 자금 현금 보유액은 96만 9,809달러로 10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이 아닌 순수하게 풀뿌리 유권자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성과라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1월 선거를 1년 6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선거 자금 모금에 성공한 것은 그만큼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 분석 매체 인사이드 일렉션과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뉴저지 3선거구에서 민주당인 김 후보가 다소 우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11월 연방 하원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역시 뉴저지 3선거구 탈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공화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설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추진해 병역을 기피하는 재외동포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에게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연령을 현행 41세에서 45세로 올리는 개정안인 일명 유승준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F4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2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43세인 유 씨에 대해 46세가 되기 전까지 LA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원정 출산을 통한 사회 지도층 자녀의 병역 기피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는 영구적으로 체류 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부결되면서 당시 고령 병역 면제 기준이었던 36세에 맞춰 그 이후부터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2010년 병역법이 개정돼 병역 면제 연령이 38세로 올라갔고 2017년부터는 고령자의 병역 면제 연령이 또다시 40세로 개정되면서 현행 41세로 변경됐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타운의회는 세수 확대 등을 이유로 재배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법 유출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 마리화나 재배시설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리치필드 시의회에서는 어제 대마초 재배시설 설립 계획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4표와 기권 1표로 타운 내 대마초 재배시설 건립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리화나에 한해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주 내의 20개 카운티에 마리화나 재배시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리치필드가 선정됐습니다.
대마초 재배시설 건립에 관한 리치필드 시의회 내의 찬성 측은 재배시설이 들어서면 매출 규모에 따른 세금 수입으로 지역 개발과 타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기권표를 행사한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은 마리아나 재배가 시작되면 유통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지 않는 이상 불법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정한 수를 생산을 해놓고 보이는 거는 100개만 했다. 나머지 안 보이는 부분을 불법 유통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오버 프로덕트 된 것들을 유통을 일반인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데 아이들한테 익스포즈가 돼버리면 그 아이들의 병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마초 재배시설 설립 계획에 따르면 재배시설을 리치필드 한약마트 인근 1099 핸드릭 커즈웨이에 들어설 예정이며 규모는 약 10만 스퀘어피트 상당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2020 인구 센서스에 9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예산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센서스 캠페인과 홍보 지원의 일환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에 내년 센서스 지원금으로 9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지역 매체 NJ 101.5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센서스 예산은 필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 컴플리트 카운트 위원회에 최초로 약속했던 예산보다 무려 700만 달러가 증가된 규모로 연방의회 의석과 수십억 달러의 연방 지출이 걸려있는 센서스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의식한 주정부 차원의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예산에 미리 반영했던 50만 달러까지 합하면 내년 센서스 예산 총액은 950만 달러가 됩니다. 예산 지출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말 뉴저지 컴플리트 카운트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미디어 캠페인, 지역단체와 정부단체의 홍보 지원의 일환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뉴욕 시내 23개의 버스 노선에 대해 운행 스케줄을 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브루클린 B38 버스를 비롯해 브롱스 BX35 그리고 퀸즈 Q12 버스는 운행 횟수를 줄이는 대신 버스 2대가 연결된 대형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맨하탄 M5와 M20 버스와 브루클린 B15, B54 버스의 러시아워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대형 버스로 대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버스를 통해 한 번 운행 시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비용 절감을 하게 됩니다. 스태튼-아일랜드 S74, S78 버스는 주말 운행 횟수를 단축키로 했습니다. MTA는 이를 통해 연간 700만 달러의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퀸즈, Q24, Q27, Q48, 스태튼-아일랜드 S53 버스의 경우는 주중 운행 횟수를 소폭 늘리기로 했고 주말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탈 수 있었던 퀸즈, Q15와 스태튼-아일랜드 S46 버스는 토요일 배차 간격을 줄여 승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MTA는 뉴욕시 버스 승객 4명 중 1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는 문제 등으로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자체 감시 인력을 늘리고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아스피린 복용자 가운데 수백만 명은 심장마비를 막기 위해 이 약의 복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학 전문지 내과의학연보에 게재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소량의 아스피린을 매일 먹도록 처방할 수 있지만 아직 심장병이 없는 사람이나 노년층, 다른 질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학계 가이드라인은 더 젊은 환자들에게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을 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스피린 복용자들은 2017년까지만 해도 의사의 처방이 없이 임의로 아스피린을 복용해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 약의 복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사의 처방 없이 아스피린을 복용해온 사람들은 2017년 이전까지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이 간단한 치료법이 과연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를 의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에서 10여 곳의 업소를 돌며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월 9일부터 최근까지 사우스 LA와 웨스트 LA 지역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연쇄 절도 범죄를 벌인 용의자의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키 6피트 마른 체격의 30대에서 40대 흑인 남성으로 걸을 때 다리를 절뚝거리며 범행 당시 권총으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LA시는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제보자에게 2만 5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약 3천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불법 마리화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통제국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사당국과 공조해 무면허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25건의 수색 영장을 집행해 불법 마리화나 약 4천 파운드와 현금 22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꾸준한 단속에도 주 저녁에는 불법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가 아직 수천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유통, 판매할 경우 하루에 최고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마크 예스퍼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투표를 실시해 90대 8인 압도적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펜타곤은 작년 12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사퇴 이후 7개월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스퍼 국방장관은 하버드대에서 석사, 조지 워싱턴대에서 박사를 마쳤으며 20년 이상을 군 조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주미 대사가 교체될 전망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윤재 주미대사 후임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임명하기 위해 내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개인교사로 불리는 문 특보는 워싱턴 외교가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권센터와 아시아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오는 25일 오후 6시 퀸즈 도서관 플러싱 분관에서 무료 이민과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사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1 무료 법률 상담과 서류 미비자 추방 유예, 갱신 신청, 정신건강 관련 지원 혜택 심사, 뉴욕주 드림액트 법률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는 고양이에 대한 발톱 제거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즉시 발효시켰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고양이 발톱을 제거하다 적발될 경우 $1,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뉴욕주는 고양이의 발톱 제거 시술을 금지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한편 뉴욕주 수의사협회는 고양이가 사람을 핥히거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허용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영상 1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